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3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ggplot 패키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산점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각화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ggplot 패키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옵션, 기능들을 사용해서 산점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옵션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ggplot 패키지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다양한 구성 요소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핵심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패키지입니다. 그래프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상세한 구조를 구조화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ggplot 패키지의 주요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롯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시각화하려는 데이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R에 로드하고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기하학적인 개체를 의미합니다. 플롯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요소를 점, 선, 막대 또는 다각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옴 포인트나 지옴 라인, 지옴 바와 같은 함수 등을 통해서 플롯의 기하학적인 개체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적 매핑 부분인데요. 미학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변수가 위치, 크기, 색상, 모양 등의 기하학적 개체, 시각적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값들을 매핑하는 방식을 이 부분에서 정의합니다. 변수를 X축에 매핑하고 다른 변수를 Y축에 매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척도 부분에서는 데이터 값과 미적 속성 간의 매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값에 대한 어떤 색상 그라데이션, 크기의 범위, 축 레이블과 같은 시각적 속성으로 변환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패스팅이라고 하는 개념과 테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 이상의 범주형 변수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각각 서로 다른 플롯으로 만들어주도록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다양한 하위 집합에 걸쳐서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인데요. 테마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렇게 얹어주는 그러한 형태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배경색이나 격자선, 글꼴 스타일 등을 포함해서 플롯의 전반적인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하고 관련이 되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특정한 표준에 맞추어서 테마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테마하고 관련이 되어진 구성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ggplot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지정하고 배경과 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도화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이 큰 형태를 잡아서 그리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차의 종류를 그릴지, 세단을 그릴지 아니면 SUV를 그릴지 아니면 커다란 화물차를 그릴지 이러한 큰 형태를 잡아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옴 스타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를 넣으면 지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점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옴 바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하학적인 객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안에서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항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축의 범위, 레이블, 표식, 그리고 컬러, 페이식과 같은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gg플로트의 가장 큰 착점은 실제적으로 각각의 레이어들을 계속 덧붙이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플러스 기호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덧붙이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gg플로트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점도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R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점도를 그릴 때 적용하는 어떤 함수,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점도는 데이터를 X축과 Y축에 매핑해서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는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와 같이 연속적인 수치값으로 구성이 되어진 두 변수의 질량값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MPG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그래프 영역과 축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단계에서는 도화지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gg플로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A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축과 Y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ggplot라고 하는 함수는 MPG 데이터에서 X축과 Y축에 매핑이 되어진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서 축을 형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1단계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산점도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geom 포인트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해서 이렇게 시티 연비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를 이렇게 조합을 한 산점도가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그 외의 것들 세부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것처럼 도화지를 만들어주고 플러스 기호를 써서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개체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 기호를 써서 산점도 안에 여러 가지 꾸며주는 내용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랩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랩스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이렇게 전체 제목을 명시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 연비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X축에 해당이 되어지는 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도시 연비를 넣어주어서 Y축에 도시 연비가 표현이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geom smoo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변수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그래프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되어진 코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om smooth를 이용을 하면 여기 안에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SE, 컬러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에 적용이 되어진 LM이라고 하는 것은 스무딩에 적용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LM은 리니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계 모델로 라인을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SE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 에러로 표준 오류를 의미합니다. 표준 오류 값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을 회색 음영으로 처리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형 모델에 의해서 붉은색 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붉은색 선 주변으로 회색 음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여기 표준 오류 값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heme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미 설정이 되어진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theme하고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포맷들은 여러분 여기 참고 사이트 이렇게 설정해 두었거든요.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ggplot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them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라인드로우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함수의 테마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라인드로우 테마로 변경을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지고 배경 흰색으로 변하면서 선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기 쉽게 어떠한 영역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테마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시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는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붉은색 선을 기반으로 해서 멀리 퍼져 있는 점들이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하는 관계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연비가 좋으면 고속도로 연비도 좋을 것이다. 혹은 고속도로 연비가 좋으면 도시 연비가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COR 함수, 코렐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렐레이션 함수는 각각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는지를 숫자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았고요. 0.9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0에 가까울수록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거의 1에 가까운 0.95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반비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그래프를 오른쪽과 같이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속성이 사용이 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여기 법리의 DRV에 의해서 4FR이라고 하는 값을 서로 다른 컬러로 표현을 했어요. 4는 사륜구동, F는 전륜구동, 그리고 R은 후륜구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비가 낮은 부분에 사륜구동이 조금 몰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륜구동이 이렇게 연비가 좋은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로 보아서 전륜구동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연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은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개수를 보았을 때는 후륜구동이 다른 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코드가 추가가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축과 Y축에만 데이터를 매핑을 했었는데 컬러 값에다가 DRV를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컬러가 적용이 되어진 DRV에 의한 그룹핑 되어진 형태로 컬러가 구분이 되어진 형태의 그래프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의 사이즈를 2.5로 그다음에 점의 모양을 16번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의 크기나 여기 점의 모양을 나타내는 요 숫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적이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나 강의 교환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gplot에서 그려진 그래프들은 우리가 함수를 가지고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ggplot 패키지에서는 ggsave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플롯에 지정이 되어져 있는 g1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png 함수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엔 여러분들이 적절한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width 값에는 5라고 하는 값을 지정했고 height에는 4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했어요. 가로, 세로의 비율을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해 두신 이렇게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에 이런 png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 보고서나
앱이나 혹은 웹페이지나 이런 데 적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부터 복잡한 세부사항까지 시각화를 계층별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ggplot 패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ggplot를 사용한 시각화 프로세스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필수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ggplot 함수를 사용해서 x와 y축에 매핑될 데이터와 변수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플롯의 기본 구조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geom_star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하려는 그래프 유형을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star는 원하는 플롯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산점도의 경우에는 geom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플롯에 필수 기하학적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항과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값들을 추가해서 플롯의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랩스를 사용해서 레이블과 제목을 추가할 수 있고 x리밋과 y리밋을 사용해서 축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geom_smooth 함수를 사용해서 평활화 곡선을 적용하기도 했었고 theme_star 함수를 사용해서 테마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3단계를 통해 ggplot를 사용해 데이터 세트 내 기본 추세부터 복잡한 패턴에 이르기까지 통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익숙하게 익혀서 데이터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